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일단 외부가 아닌 나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차적으로 외부를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가정과 연계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 자, 그럼 가정은 일단 2차라고 두자고요. 자, 그러면 자, 원에서의 문제점 중에서 그 원에서 우리 원의 어떤 문제점을 찾기 전에 혹시 그러면 나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둘도 많다라고 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구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나 둘을 낳아서 잘 키워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잘 키우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하도록, 그 다음에 역경을 주고 그렇게 많은 형제들처럼 눈치 보며 남을 배려하며 양보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거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 아이들을 낳아서 어떻게 키웠냐라고 했을 때는 잘 키우는 아이들에게 6대 독자처럼 키우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녀를 모든 스트레스 받을까봐 요만한 거 하나까지 벌벌벌 떨면서 도와주는 이런 세대가 됐는데, 이렇게 자란 세대가 현재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집에 가면 엄마한테 존댓말을 써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자, 집에 가면 엄마 먼저 드세요 해요. 존댓말을 해야 된다 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교사는 과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위선이냐 하면 진심이냐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우리 부모를, 나는 유아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교사 같으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 어차피 인성이 아니잖아요. 다른 교사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내가 얼마큼 문제를 쉽게 아이들에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연구하는 겁니다. 집에서 끊임없이 예습 복습해 가지 않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 유아교육 교사는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집에서 끊임없이 해가는 게 환경정리해 가는 걸 이만큼 싸가서 집에서 그 환경정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집에서 끊임없이 예습 복습하면서 아이들의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를 연구하듯이 교사는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게 유아교육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내가 부모에게 존댓말을 해봤을 때,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집에서 얼른 먼저 드세요 해봤을 때, 이렇게 하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원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몸에서 전체적인 게 유아교사로서의 몸에 배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습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집에 가서 나는 함부로 엄마한테 말하면서 나는 반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니네들은 존댓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참 위선적인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아이들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말 속에 과연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느냐에서 그 힘은 뭡니까? 진실이에요. 그 안에 철학과 본질이 있느냐입니다. 그 철학이나 본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았지만 그 함부로라는 게 막이에요. 함부로라는 게 내가 부모에게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왜? 그러한 것들이 어색하고 껄끄럽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먼저 내 스스로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온 식구가 있을 때 나는 이제 유아교육 교사로서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사람 만날 땐 이렇게 인사할 거고
또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먼저 드세요 할 거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는 그대로 한번 나에게 훈련을 할 테니까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사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한다면 결국 어느 날 이 교사는 정말 본질과 철학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그 교사를 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변화되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교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데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요. 혹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그 교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부모로부터 아이들부터 그렇게 지탄받는 교사로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나의 두뇌 유형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뇌는 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는 최소한 깊이는 모르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뇌적인 교사다. 그러면 우뇌적인 사람은 순서적이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한 아이에 너무 한 아이만 이뻐하고 한 아이만 관심 갖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아교육 교사가 우뇌라면은 체계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해서 잘 빠뜨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교실이 좀 산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들키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드는, 자,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10명이면 10명을 모두 다 이뻐해야 된다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제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더 정이 가는 애가 어떻게 없겠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그 한 아이에게 손을 잡아줌으로써 나머지 9명에게 아, 선생님은 쟤만 이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뇌적인 사람은 이런 부분이 들키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우뇌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을 내가 골고루 사랑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내가 행동이 좀 오버해서 너무 한 아이에게만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질서정연하게 순서적으로 가고 있는지 못 가는지 한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너무 좌뇌면 너무 아이들에게 냉정하게 순서적으로 반드시 20분 뒤에는 뭐 해야 되고 10분 뒤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시간이나 짜여진 틀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유아교육에서 이 유아교육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주변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 지하철에서나 가정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나 어디서든 보면 아, 저 사람은 유아교육 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 교사를 봐도 저 사람이 유아교육 교사인지 저 사람이 회사원인지 신업자인지 뭐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아교육 교사는 일단 몸에서, 행동에서,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즉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와서만 교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 딱 교사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아주 구체적인 건 나중에 문제고, 이렇게 큰 틀에서, 구체적인 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다음 강의 때 들으시고, 큰 틀에서 나는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 그래서 스스로 크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유아교육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